불법 체류자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이민 당국이 연방국세청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의 유착이 결국 아담스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취하라는 사상 초유의 일로 이어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자신의 행정부의 최고위직 관리들에게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거나 이민국의 단속 작전을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 이후 한 달 넘게 문자 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이민 당국이 연방국세청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7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IRS 요원이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국세청 요원에게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사업체에 대한 감사, 인신매매 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요구했습니다. nom음 장관은 최근 국세청 인력 증원으로 이민 당국의 단속에 협조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에는 약 1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이중 세법 위반과 기타 금융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요원은 약 2,10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 서한에 대해 재무부나 국세청은 묵묵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세청 요원 신규 채용을 즉시 중단했고 이들을 해고하거나 국경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역시 소셜미디어에서 국세청을 해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집행인력 감축과 이민 당국에 활용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의 유착이 결국 아담스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취하라는 사상 초유의 일로 이어졌습니다. 연방법무부가 10일 오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를 취하하라고 서면으로 지시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에릭 아담스 시장의 5가지 기소 혐의 중 뇌물수수 혐의는 취하하기로 했으며 아담스 시장은 개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날 서한에서 법무부 장관이 연방검찰이 아담스 시장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고 명시했고 더 이상 아담스 시장을 겨냥하거나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또 그동안 아담스 시장은 연방검찰의 기소로 비밀 취급인가가 정지됐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비밀 취급인가를 원상태로 회복해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요커들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이 무너졌다. 트럼프와 아담스의 뒷거래가 사법 정의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아담스 시장과 측근들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상당수 측근들이 기소되거나 사퇴했으며 아담스 시장을 터키 등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호합한 터키 여행을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뉴욕 맨해튼의 터키 총영사관 준공검사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아담스 시장은 자신의 형사기소를 면하기 위해 지난해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해왔으며 선거 전후 최소 4차례 이상 트럼프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아담스 시장에게 면죄부를 제공함에 따라 아담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불체자 체포 추방에 즉각 협조할 것으로 예상돼 뉴욕이 불체자 피난처에서 불체자 체포의 선봉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자신의 행정부의 최고위직 관리들에게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거나 이민국의 단속 작전을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시티 보도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은 10일 오전 최고위직 관리들이 참석한 미팅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말고 뉴욕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민 당국의 이민 단속 작전을 방해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뉴욕시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만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비판하는 순간 뉴욕시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약 20억 달러의 보조금이 끊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관리들에게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눈밖에 나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할 때라며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키려면 자신을 신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미팅은 지난 7일 뉴욕시 정부 법무팀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학교나 병원에서도 이민 단속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자 아담스 시장이 최고위직 관리들과의 미팅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 미팅에는 뉴욕시경 국장, 뉴욕시 교육감, 뉴욕시 병원공단 대표 등 각 부처를 맡고 있는 부시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보조금 등의 지출을 중단하려는 가운데 뉴욕시는 2025회계 연도 중 연방정부에서 약 8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예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에 따르면 2025회계 연도 뉴욕시 예산은 당초 1,150억 달러로 편성됐다가 약 20억 달러가 증액된 1,170억 달러이며 이 중 8.3%에 달하는 80억 1,900만 달러가 연방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특히 이들 연방정부의 보조금 중 약 68%에 달하는 55억 달러 정도가 뉴욕시 교육국, 사회보장국, 아동서비스국 등 3개 기관에 지급되며 그 외에 뉴욕시 주거보호국, 홈리스국, 정신건강국, 뉴욕시경, 시장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기관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기관은 뉴욕시 교육국으로 전체 연방지원금의 25%에 해당하는 19억 6,500만 달러가 지급되며 이는 전체 교육국 예산의 6%에 달합니다. 또 사회보장국에는 전체 연방지원금의 23%에 해당하는 18억 8,100만 달러가 지급되며 이는 사회보장국 예산의 15%에 달하고 아동서비스국은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5억 7,800만 달러를 연방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아동서비스국이 50% 예산이 줄게 돼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주거보호국도 전체 예산의 30%가 감소, 사실상 이들 2개 기관의 사업 대부분이 중단 또는 축소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사회보장국은 전체 예산의 15%, 교육국은 전체 예산의 6%가 줄어들어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은 물론 공립학교 무상급식 등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 이후 한 달 넘게 문자 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교통혼잡세에 관련된 문자 메시지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기 메시지 중 일부는 교통혼잡세를 언급하거나 이지패스를 언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TA는 이는 공식적인 징수 방법이 아니라며 주민들에게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사기 문자 메시지에는 대체로 미납 통행료가 있으니 연체료를 피하려면 즉시 지불해야 한다거나 요금이 부과됐으니 정해진 날짜까지 지불해야 한다 또는 12시간 안에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고 주차당국에 신고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클릭 가능한 링크가 포함되고 이를 클릭하면 청구서를 다운받게 됩니다. 사기범들은 개인의 크레딧카드 정보와 운전면허증 정보를 훔치려는 것입니다. MTA는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지패스는 교통혼잡세를 포함한 모든 통행료를 절대 문자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비롯 뉴욕시 전역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연쇄적으로 강탈해 달아난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2월 1일까지 약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시 전역에서 최소 20차례에 걸쳐 공유 차량 운전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도주한 뒤 수천 달러를 결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가 단독 또는 2인조로 활동하며 호출한 우버, 리프트를 탑승한 후 목적지 변경을 이유로 휴대전화에 직접 바뀐 주소를 입력하겠다며 운전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뒤 달아나는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건네기를 거부하는 운전자들에게는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강탈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 달러의 모바일 결제를 시도한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실제 퀸즈 플러싱에서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 48분께
162스트릿과 스테이션 로드 인근에서 퀸즈 베이사이드에서는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46에비뉴 인근 206스트릿 선상에서 탑승한 차량에서 운전자의 아이폰 13을 각각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일 퇴근길에 젊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맨해튼과 브루클린 전철역에서 칼로 얼굴과 목을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86스트릿 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28세 여성이 한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남성이 뾰족한 흉기로 여성의 얼굴을 베었습니다.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0분 만에 브루클린 L전철 윌슨 에비뉴 역에서 30세 남성이 칼로 목을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용의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 역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도 다음 달 12일부터 무관세 쿼터를 폐지,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제품으로 관세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서명한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포고문에 따르면 집권 일기 때인 2018년 철강 제품 25% 관세를 하면서 예외가 인정됐던 한국 등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포고문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일기 때 25% 관세 부과가 유예됐던 국가들을 언급하고 이들 국가가 기존 협의에서 효과적이고 장기적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3월 12일부터 기존 합의를 폐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합의를 재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3월 12일 0시부터 합의가 폐기되고 관세 25%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 적용이 포함된 2018년 4월 30일자 대통령 포고문 9,740호를 폐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한국 철강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이 같은 무관세 쿼터 적용으로 철강 제품 263만 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받았으나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싼 한국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 달 뒤 이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향후 한 달간 막바지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이익이 실현될 경우 관세 부과를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 등 무관세 쿼터 폐지 국가들은 앞다투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주장.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보조금 집행 중단 지시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정부 감찰기관 수장에 대한 면직 조치 역시 법원으로부터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햄프턴 델린저 특별조사국 국장을 면직한 조치에 대해 일단 13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델린저 국장은 지난 7일 금요일 밤 백악관 인사국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면직 통보를 받자 어제 면직 조치가 불법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델린저 국장은 면직 통보 이메일에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면직 조치가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면직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본안 심리 이전에 델린저가 면직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며 본안 심리 때까지 집행을 잠정 중단시킨 것입니다. 특별조사국은 연방정부 감시기구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문제 등과 공직자 비리 조사와 검찰, 연방공무원의 정치 중립 준수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합니다. 델린저 국장은 지난 2024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됐으며 5년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또 어제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 내린 연방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내린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5시를 기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자 지난달 31일 이를 보류하라고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법원에 호소했고 법원이 재차 집행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연달아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행정명령을 마구 쏟아내면서 헌정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윈 체메린스키 버클리법 대학장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헌정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트럼프에게 임기 첫 18일 동안 너무나도 많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가 자행됐다. 이런 것은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체메린스키 원장은 위헌적이고 위법적 행위가 체계적으로 착착 이뤄지면서 헌정위기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컴벌리 웰 볼티모어대 법대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헌법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헌법이 사라졌다. 트럼프가 제어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군조로 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빗 베이트먼 코넬대 행정학 교수도 미국의 통치 형태가 다양한 스펙트럼 중 권위주의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트럼프의 독단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법학자들의 지적이 속출하고 있지만 JD 벤스 부통령은 판사들이 트럼프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며 연방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상원법사위 간사인 딕 더빈 의원은 헌정위기 발생 일보 직전이며 행정부가 사법부 명령을 무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헌정위기를 일으키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벤스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2대 주주로 부상하면서 권력을 즐기고 있지만 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 실적 부진 등으로 테슬라 주가는 폭락, 재산이 3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뒤 최측근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산 가치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정치 행보를 가속화하자 반감이 확대됐고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 등으로 자산이 27% 줄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테슬라 주가가 11% 급락하면서 머스크 자산도 3,946억 달러로 4천억 달러 아래로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17일 4,864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약 50일 만에 900억 달러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머스크의 자산 중 테슬라의 주식과 스톡옵션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난주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주가가 급락했고 급락 요인 중에는 정치 행보에 대한 반감도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폭등한 것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테슬라에 유리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으나 머스크에 대한 견제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행보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효율부를 이끌면서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 해고를 주도 공무원 집단 전체에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 등 머스크 기업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어제 엔비디아와 함께 AI의 총화로 각광받고 있는 오픈 AI에 대한 인수를 선언하는 등 트럼프의 측근으로서 주요 기업의 흡수 합병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여 더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낳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구글이 자사지도 애플리케이션 구글맵에서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영국에서 1997년 500권만 출간된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 한정판 초판본이 경매에 나와 21,000파운드에 팔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카고 경찰서에 삼성 갤럭시 S20, S24 등 스마트폰 1만여 대를 공급하여 경찰 업무 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와 소비자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 견방준 비은행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년과 3년 예상 인플레이션은 모두 3%로 변동이 없었으며 5년 후 예상 인플레이션은 2.7%에서 3%로 상승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에서 인턴으로 짧게 일했던 19세의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국무부의 정보기술 담당 선임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영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에서 냉장고 부문 1위로 선정됐습니다. 중국에서 취업 불안정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통적 가족 가치가 약화되고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지난해 중국의 혼인 신고 건수가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최저 기온은 3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4분, 해지는 시간은 5시 2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1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